증권가에서 나오는 다양한 리포트들을 분석해보는 증권사 리포트 꼼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와 SK하이닉스에 관한 리포트 살펴보실 텐데요. 첫 번째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10월 20일자 KDB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자, 현대차 실적 부진을 감안해도 과한 매도다라는 제목인데요. 내용 볼게요. 2014년 3분기 매출액은 20.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할 전망이다. 다음 내용이요. 하지만 과한 매도다. 낙폭과대로 인해 현주가 대비 4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으므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IM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역시 현대차에 관한 10월 20일자 리포트인데요. 이익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업종 뷰 악화로 투자 의견 하향 내놨습니다. 내용 볼게요. 판촉비가 증가하고 환율 하락에 의한 고정비도 부담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향후 출시될 신차들에 대한 기대도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26만 원 목표 주가에서 19만 5천 원으로 하향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실게요. 이번엔 10월 15일자 SK하이닉스에 관한 메리츠증권의 리포트입니다. 14년 4분기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제목이네요. 내용은요. 14년 4분기까지의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는 매출액 4.3조 원, 영업이익 1.28조 원으로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디램은 업황 호조가 지속 중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보실게요. SK하이닉스 역시 10월 16일자 신한금융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내용 보실게요. 2015년에도 제한적인 공급 증가로 영업이익 5.35조 원을 기록하면서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라는 상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현대차와 SK하이닉스에 관한 리포트 살펴보셨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여러분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마구 출렁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현대차와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현대차의 경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현대차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자면요. 오늘 현대차는 3.29% 내린 16만 1,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약 4년 만에 16만 원 선이 깨지기도 했고요. 주요 증권사들은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12.9%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이 실적 발표인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이것인즉슨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건데. 어떤 투자자 말씀하시는 거죠? 실적 전망이 어둡지 않을까? 어떤 투자자가 이렇게 본 거예요? 한 투자자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도 현대차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제가 오늘 하도 답답한 마음에 장중에 제 지인들한테 설문조사를 돌렸는데 네. 답들이 아주 가관이에요. 다 여기서 저 안 왔던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지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네. 실적도 좋고 실적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몇 프로 빠진다라고 하는데 주가는 30% 빠졌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수준이고 요거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이해 못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회장님의 뜻이다. 우리 개인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거 왜 하는 거야? 회장님의 뜻이야. 아 그래? 그리고 우리는 해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러면 회장님 오너의 뜻이 체어맨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번에 정몽구 회장님이 한전부지를 사면서 10조 5천억을 통 크게 쏘시면서 한마디 했어요. 난 비싸게 산다고 생각 안 한다. 국가에 이바지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 뭐 다음 후기 구도에서 뭔가 좋은 카드를 받았겠지. 안 그러면 뭐 저쪽에 뭐 용적률이나 뭐 그런 데서 또 뭐 유리한 부분이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게다가 한마디 했다라는 게 국가에 이바지하려고 주주들의 돈을 썼다. 이 얘기를 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쇼킹하게 들렸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밸류만 놓고 보면 더 이상 때리기 어려워요. 옆에다 제가 써놨는데 밸류 트랩이 뭐냐 하면 밸류로 봤을 때는 지금 올라야 돼요. 밸류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착잡기 어려워요. 하지만 주가가
오르지 않고 계속 빠지는 거. 밸류 트랩이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앞으로 거래를 하시는 동안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올라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논리가 바닥난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어닝의 성장성이나 어닝의 질이나 이런 걸 얘기해야지 그런 것들이 다 먹히지 않으니까 나와가지고 PBR 1배고 뭐 PER 6배고 쌉니다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호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대차가 지금 딱 그 짝인데요. 실적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좋게 나올 리 없겠죠. 이런 부분이지만 주가가 미리 상당 부분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때릴 수는 없습니다. 싼 가격에서 놀고 있다는 거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이 반드시 사야 되는 매수 급소냐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최저점에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이 분명히 최저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싸지만 더 싼 가격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ELS 낙인이 뭐 문제 아니? 요즘에 뭐 대형주 무너지면 ELS 낙인 얘기 다 나오니까 오늘 현대차도 뭐 ELS 낙인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요거 ELS 물건 300억인가밖에 안 돼요. 거의 없습니다. 현대차에서 300억 매물이면은 이거 뭐 몇 분이면 소화해야 되는 물건인데 이거 가지고 주가가 빠졌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안 좋을 때니까 안 좋은 얘기가 몰아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대차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국가에 이바지하시면서 다 까먹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회복하는데 시차가 좀 필요하다. 일단 내일 실적 발표한 다음에 외국인들 수급이 좀 터닝되는 모습을 봐야 추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타깝네요. 얘기를 하니까 우리 차장님 말씀에 조금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자료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보여드립니다. 현대차 10년치 실적 추이하고 전망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 꼼책이 이전에 처음 시작할 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이 장기 실적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 그다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실적 좋아지지 않는 기업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올해 초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사실 이제 올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요. 물론 지금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다 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대차가 2009년, 2010년, 2011년에 어닝이 한번 점프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뭐 플랫하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요건 좀 어폐가 있긴 한데 2015년까지 제가 넣어놓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뭐 플랫하게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 과도하게 떨어진 것은 맞다 이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곧장 한 템포 더 부러진다라고 생각은 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뭐 지금 실적 대비해서 보면은 정말 지금 이제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앙드레 코스트라는 얘기인데 주가를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호구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는 호구가 있고 중급 투자자가 있고 고급 투자자가 있는데 바닥에 사서 꼭대기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약에 지금 부분이 현대차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6개월 동안 매달 같은 날 그냥 매수하겠다. 기속 분석상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일 그 실적 발표가 주가에 뭐 크게 흔들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무슨 신기술을 개발을 하더라도 누가 사주지 않으면 주가는 절대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실적 대비해서 아무리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누군가가 사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 LG화학 실적 보고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쟤도 혹시 뭐 이런 느낌을 받았던 주식은 어제도 많이 빠지고 오늘도 또 빠지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너도 혹시라는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것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그 밸류에이션 하단에 대한 논리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그림 많이 나올 겁니다. 그 4분면에 줄 딱 거놓고 EPS랑 PER 딱 해놔서 전 세계 다 글로벌 메이커들 다 거기다 점 찍어 놓는 거예요. 현대차가 이만큼 싸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또 피어 그룹 밸류 비교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결국에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밸류 트랩에 막 허우적대는 수준까지 현대차가 왔고요.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거는
그 투자자들이 이 밸류의 매력을 느끼고 사야 되는 시점이 이제 전개가 돼야지 그게 바뀌는 거고 그 키는 사실 외국인이 쥐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아까 저희 전 주제에 그게 원래 질문으로 사전 질문으로 있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지금 국내 시장 어떻게 보고 있냐. 네.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다가 그 모 증권사가 그 이제 아시아계 외국인 투자자 24곳하고 컨퍼런스 미팅하면서 그 내용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가장 좀 인상 깊게 봤던 코멘트가 그거였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뭐 핸드폰 경쟁 심화에 대한 그 어쩔 수 없는 실적 부진을 인정한다. 네. 근데 현대차의 대규모 매입 부재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우리도 사실 불확실성 싫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통제할 수 없는 예측 안 되는 자금이 그렇게 막 그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의 신뢰가 돌아서는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외국인 생각할 때는 횡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회장님 쓰고 싶은데 쓴 거니까.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안 좋은 부분인데 현대차는 사실은 모멘텀이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막 돌리는데 이건 얘기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자동차하고 경쟁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중국의 자동차 구매율 자체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한 60대 정도밖에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0대가 넘어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0대가 넘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한 80%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중국이 자동차를 몇 대를 팔아야 되냐 하면 한 9억 대 정도를 팔아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중국이 한국을 좋아할까요? 일본을 좋아할까요? 엔화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중국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IT보다 현대자동차는 분명히 살아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때 곧장 그냥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는 힘듭니다만은 지금 부분이 충분히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질문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뭐 지금 장밋빛 전망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네. 이유들이 있나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는 예전에 매도론 벌써 얘기해가지고 네. 전 아직 뷰가 바뀌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까 전에 리포트 나온 거 보니까 목표가 53,000원 적어놓으셨더라고요. 네. 예전에 52,000 얼마 갔었죠 주가? 그때도 뭐 목표가 6만 원, 7만 원 불러가면서 바이 의견 내셨던 증권사들이 이번에 4만 원 초반까지 빠지니까 쏙 들어갔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데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요. 밸류로 봐도 싸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아까 전에 현대차 이익 정체된 거 보여주셨잖아요. 하이닉스가 그 꼴 날까봐 지금 밸류도 좋고 올라오는 속도도 좋고 이익 폭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올해 실적을 내년, 내후년 뭐 이렇게 쭉 계속 이 속도대로 밀어 올려 세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보면은 조금 회의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주가면은 만족스럽지 않나. 최근에 외국인들 계속 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 중에 하나, 삼성전자 다음에 하이닉스 샀으니까 그들도 팔기 시작했는데 전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현상보다는 미래다. 요걸 하나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벌써 이제 PC DRAM 플로어에서는 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연속으로 PC DRAM이 출하량이 지금 줄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태블릿 PC도 뭐 거의 이제 뭐 목선에 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XP 종료되고 이제 사무용 PC가 많이 늘어났지만 이게 벌써 1년 넘었거든요. 네. 그럼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실적보다는 향후의 어떤 폭을 본다면은 좋아지기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SSD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플래시 메모리 한번 비중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SK 하이닉스에서 DRAM하고 플래시 메모리가 얼마나 비중 차이가 큰지 그거 체크를 해보시면 SSD가 2배 커져도 사실 DRAM이 좀 실적이 안 좋아지면 커버 못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약간 이제 SK 하이닉스는 좀 조심하자라는 쪽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세진 전문가님은요? 극단적인 의견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이 전 세계에 딱 2개 있고 현대차랑 SK 하이닉스를 오늘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 그러면 저는 설문할까요? 현대차를 살 것 같아요. 저는. 저도 현대차입니다. 네. 네. 저도 현대차입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성장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박수치고 이제 이익을 챙겨도 되는 시기라는 거죠. 네. 이 올해 한 해의 그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부분을 꽃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그 시장에 다시 다른 데서 상처 입고 돌아온 삼성전자가 다시 이제 16조라는 돈을 싸들고 다시 자기도 먹고 살겠다 들어온 데잖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에 같이 나눠 먹을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다 알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도 올해 같은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지금 올해 보니까 이제 30% 영업이익률 처음으로 찍겠더라고요 이번 분기에. 얼마 전에 그 회장님 그 연설하시는 게 또 있었나 본데 SK 하이닉스는 창사 이래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코멘트로 네. 시작을 하셨다고 하죠. 그게 지금 회사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수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올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익을 좀 챙겨놓는 게 맞는 플레이겠죠.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PC용 쪽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 쪽의 모바일 디램 쪽 그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투자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모바일 디램을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고 하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증권사 리포트 꼼책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토킹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보여주세요. 네, 32% 차지하신 장윤혁 팀장님이 오늘 토킹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 박세진 TV하고 방송하면서 많이 배우거든요. 오늘 또 좋은 비유를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딱 두 종목 있으면은 현대차. 네, 저도 표현이- 공감합니다. 현대차 네. 들고 고생하시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싼 건 사실입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투자 꼼꼼체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찾아올 테니까요. 저희 성공투자 꼼꼼체크 함께 해주세요.